1905월 14일 경기도 김포공항 인근 특설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항공산업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항공쇼. 하늘에는 파란 잉크를 뿌린 듯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었어요. 관람석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펼쳐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비행기 정말 빨라요. 5살 하늘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관람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신나게 뛰어다니는 딸을 보며 정우는 마음이 놀랍도록 따뜻해졌어요. 우리 하늘이도 나중에 저 비행기 타고 싶어? 네, 아빠랑 같이 구름 위로 날아가고 싶어요. 정우는 딸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였죠. 오후 2시 10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신형 경량 항공기 시범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빛 기체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는 두 손을 모으고 비행기를 응원했어요. 잘해라, 비행기야. 그런데 갑자기 콱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 위의 비행기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기체가 급격히 기울어지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항공업계에서 일한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빠, 비행기가 왜 그래요? 하늘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정우는 딸을 품에 안고 관람석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비행기가 관람석 쪽으로 급강하고 있었어요. 엔진에서 나는 날카로운 소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행사 관계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관람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의자가 넘어지고 음식이 쏟아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지럽게 섞였습니다. 정우는 하늘이를 꼭 안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습니다. 비행기가 관람석에서 100m 떨어진 빈 공간에 추락한 거였어요. 폭발의 충격파가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딸을 보호하려고 몸을 숙였는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거칠게 밀쳤어요. 아! 하늘이가 정우에 튕겨 나갔습니다. 하늘아! 정우가 손을 뻗었지만 하늘이는 이미 사람들 틈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몸집이 어른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정우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연기와 먼지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늘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현장은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로 가득했습니다. 부상자들이 그것에 실려 나가고 있었어요. 정우는 경찰관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없어졌어요. 5살이에요. 하늘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진정하시고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곧 찾을 거예요. 경찰관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이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작은 손이 자신에게 닿지 못하고 멀어지던 그 순간 가슴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경찰, 소방서, 인근 모든 병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정우는 사업을 제쳐두고 직접 전국을 돌며 딸을 찾아다녔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이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단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가 말했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아이를 한 남자가 업고
응급실로 향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늘이를 잃은 충격으로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여보, 하늘이는 괜찮을 거예요. 곧 돌아올 거라고요. 정우는 아내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몸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돌아오면 엄마가 너무 그리워했다고 전해줘요. 목소리가 너무도 작았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완벽주의자가 되어 모든 일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개인 비서도 3개월마다 교체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는 하늘이의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하늘아, 아빠는 오늘도 널 기다려.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30년, 길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을 테마로 한 자선 사업을 계속하며 언젠가 하늘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우의 하루하루는 흘러갔어요. 텅 빈 마음을 안고서 2024년 3월 15일 정우의 저택에 새로운 설비 관리사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작업복 차림, 무거운 공구함을 가뿐히 들고 현관으로 걸어왔습니다. 오승현 비서실장이 그녀를 안내했어요. 윤하늘 씨입니다. 한국전자통신기술학원을 졸업하고 5년간 산업용 설비 관리 경험이 있으십니다. 정우는 그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전 관리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하늘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가슴 한 구석이 이유 없이 뛰었어요. 저희 회사의 시설 관리는 까다롭습니다. 이전 관리사들이 다 포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짧고 확신에 찬 대답. 하늘은 눈을 피하지 않고 정우를 바라봤어요. 첫 주부터 하늘은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저택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한 번에 파악했어요. 이전 관리사들이 매뉴얼을 뒤적이며 헤맸던 공조 시스템도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군요. 하늘이 벽 속 전선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어요. 손끝으로 기계를 만지는 모습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모니터로 그녀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기계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에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하늘이 무의식 중에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귀에 익었습니다. 라라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 멜로디는 30년 전 어린 하늘이에게 불러주던 자작곡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오직 딸과의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멜로디를 알고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늘 씨, 정우가 작업실로 내려갔어요. 하늘은 에어컨 내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흥얼거리신 노래 어디서 배우셨나요? 하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노래요? 아,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자주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하늘도 왜 그런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묻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새벽 3시경
하늘이 정우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사장님, 보일러실에 문제가 있어요. 잠에서 깬 정우가 따라갔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예요. 배관에 균열이 생겼어요. 하늘은 이미 메인 밸브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막은 거였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나요? 가스 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귀로 들었어요.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늘의 대답에 정우는 놀랐습니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를 감지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늘이 보일러 엔진 부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엔진 구조 1990년대 소형 항공기 엔진과 비슷해요.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인데 배관 연결 부위가 취약점이에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떻게 25살의 설비 관리사가 10년 전 항공기 엔진 구조를 알고 있을까요? 정우의 시선이 하늘의 오른쪽 이마로 향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다친 흔적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늘씨,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고? 하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손을 꽉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경기도에 있는 푸른 하늘 고아원이라는 곳에서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없어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공업고등학교에 보내주셨죠. 하늘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린 하늘이와 너무 닮았어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머리 다친 곳이 어디인가요? 하늘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이마를 만졌어요. 여기요. 지금도 가끔 아파요. 정확히 30년 전 실종 당시 하늘이의 상처 부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혹시 그날 밤 정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내내 가슴이 미어졌어요. 비슷한 습관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계를 만질 때 특별한 손동작을 하는 것, 하늘을 바라볼 때의 그리운 표정, 딸기잼을 유독 좋아하는 것, 모든 게 어린 하늘이와 일치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우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30년간 품어온 희망이 또다시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진짜로 내 딸이 돌아온 걸까? 같은 시간 한국항공산업그룹 본사 40층 상무실에서 민지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이 어우러져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윤하늘이라. 민지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하늘에 신상 정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상무님, 사장님께서 윤하늘 씨에 대해 자꾸 물어보십니다. 오승현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민지의 손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뭘 물어보시던가요?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묻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민지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30년간 삼촌의 사랑을 독차지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민지를 딸처럼 키웠어요. 하늘이가 실종된 후 민지가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민지가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중국 항공기업과의 비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대가로 100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 삼촌이 은퇴하면 자신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윤하늘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방해는 안 되겠어.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어요. 다음 날 민지는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중년 남자가 파일을 건넸어요. 윤하늘에 대한 자료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푸른 하늘, 고아원 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탐정이 말을 멈췄어요. 민지가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아원 기록이 조금 이상해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지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파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기계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기록을 만들어 주세요. 그건 조작이. 돈은 2배로 줄게요. 탐정이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정우의 저택에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이상한 소음이 났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승강기 내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승강기가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행히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1층에서 멈췄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하늘을 부축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늘이 승강기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브레이크 케이블이 인위적으로 느슨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군가 하늘을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승현 씨,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네, 사장님. 하지만 정우는 불안했어요. 하늘에게 계속 위험이 따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새로운 관리사가 실수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늘 씨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정우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민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늘 씨 많이 친해지셨네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우가 하늘을 칭찬하는 모습에 민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간 한 번도 누구도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늘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지는 그녀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설비 관리사였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지예요. 민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하늘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하늘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민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시선. 저는 사장님의 조카예요. 회사 일도 함께 해요. 네, 알고 있어요. 하늘의 대답이 짧았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민지는 하늘을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원에서 둘만 남게 되었어요. 민지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윤하늘 씨, 삼촌이 당신을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네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집에는 복잡한 사연이 많거든요. 민지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묻어났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민지가
돌아서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늘은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밤 정우는 오승연을 불렀습니다. 윤하늘 씨의 신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 30년 전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승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우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지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무언가 큰 결심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택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2주 후 오승연은 조심스럽게 정우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검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승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봉투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정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 결과지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7% 숫자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품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오승연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30년 전 병원에 고관된 한하늘 양의 의료 기록입니다. 오른쪽 이마의 상처 위치와 크기가 윤하늘 씨와 정확히 일치해요.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늘이가 정말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같은 시간 민지는 사설탐정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윤하늘의 DNA 검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알아냈어요.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승연 비서실장이 극비리에 검사를 의뢰했더군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DNA 검사 누구와 대조한 거죠? 30년 전 병원 기록을 찾고 있었어요. 한하늘이라는 아이의 기록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삼촌이 윤하늘을 잃어버린 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세요. 당장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틀 후 민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DNA 일치했습니다. 윤하늘이 정말로 한하늘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자리였던 곳을 잃게 된 거예요. 그녀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헬리콥터로 회사에 가려고 했어요. 정기 점검을 위해 하늘이 헬리콥터를 미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상해요. 하늘이 연료 탱크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들이 연료 필터에 끼어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넣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보타주예요. 하늘이 급하게 정우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헬리콥터에 탑승하시면 안 돼요. 정우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연료 시스템에 금속 조각을 넣었어요.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 날 수 있었어요. 하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우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삼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하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민지 씨, 어떻게 여기 계신 거죠? 일찍 왔네요. 하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운동하러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운동복을 안 입으셨네요. 하늘의 지적에 민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승현 씨,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세요. 오승현이 급하게 확인한 결과 새벽 5시에 민지가 헬기장에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모든 증거가 민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지, 정우의 목소리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왜 그랬어요?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빼앗아 가잖아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30년간 참아온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만 믿고 의지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때문에 민지, 하늘이는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DNA 검사 결과도 봤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30년 동안 제가 무엇이었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도 알았어요. 당신이 은퇴하면 저 혼자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지가 회사 기밀을 팔려 했다는 것까지.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믿었던 조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민지가 자조하며 웃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산업기밀 유출 시도와 살인 미수 혐의로 민지를 연행해 갔어요. 하늘과 정우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님,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 정말 하신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99.7%. 하늘이 먼저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아셨나요?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봤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한하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딸. 미안해요. 하늘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못 찾아줘서 미안해요. 하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10년 만에 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랜 이별 끝에 마침내 만난 부녀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흘러넘쳤습니다. 3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듯했어요. 6개월 후 정우의 저택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식탁에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딸기잼 토스트 드실까요?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어요. 그럼요. 우리 하늘이가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을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린 시절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 기억나세요? 하늘을 나는 새처럼 말이야. 네, 그 노래를 흥얼거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하늘이 덕분에 아버지도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정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 잊고 있었던 멜로디를 다시 흥얼거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하늘의 신분이 정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하늘 양의 신분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증을 건네주었어요. 한하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진짜 이름을 되찾았네요. 하늘이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에요. 정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딸을 되찾은 거였어요. 회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국항공산업그룹의 기술이사로 취임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동료를 소개합니다. 한하늘 기술이사입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정우가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늘은 자신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친환경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하늘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기존 항공기 엔진은 환경오염이 심해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실현 가능할까요?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연료 효율도 30%일 것으로 예상돼요. 하늘의 설명에 모든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놀라운 기술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정우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잃어버린 30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하늘과 정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늘항공안전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하늘이 재단 설립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항공사고 예방 연구와 실종자 가족 지원이 주된 목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우가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시스템도 개발할 거예요. AI와 위성 기술을 결합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까요? 하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힘으로 바꾸려 한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30년 전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정우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늘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관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늘과 정우는 저택 정원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릴 때도 이렇게 같이 눈사람 만들었나요? 그럼요. 우리 하늘이가 눈사람 만들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정우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눈사람을 완성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우와 하늘은 옥상에서 일출을 함께 봤어요. 아버지, 새해의 소원이 뭐예요? 하늘이와 함께 보내는 모든 날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늘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항공기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하늘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우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30년의 이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늘 위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정우와 하늘도 그 새들처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서 하늘 끝까지 함께